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혜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날씨 여름입니다. 30도를 육박해서 가고 있고요.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비 오는 날보단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그 이유가 드디어 이 다쳤던 손가락에 실밥을 뻗고 붕대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안경 안 끼고 보면 뭐 그닥 흉하지 않을 정도의 흉터가 남았는데, 제가 오늘 병원에 가서 실밥을 떼면서 떼기 전에 걱정했거든요. 이게 과연 아물어질까 그러는데 딱쟁이처럼 이렇게 쭈르륵 뜯으니까 속살이 다 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걸 치료를 해주시고 이렇게 말끔히 낫게 해줬구나. 그리고 의사분들도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한편 이렇게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그럼 나는 변호사로서 당사자분들이 고민하는 일,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오늘 만족한 것처럼 만족한 결과를 드렸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변호사는 과연 당사자한테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변호사가 반드시 당사자한테 해드려야 되는 일, 그리고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좋은 일을 찾아오는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방문할 때 이제 상담하시고 가시면서 이런 일로 와서 사실 부끄럽고 죄송해요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변호사를요 좋은 일로 찾아오시는 분들 한 명도 없으세요. 당연히 안 좋은 일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친구들도 이 영상 보면 오랜만에 연락해갖고 소송 얘기 물어본다고 미안해하지 마라. 변호사한테 당연히 어려운 일 있을 때 전화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저의 일입니다. 일단 변호사들은 당사자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 첫 번째 저희가 해드려야 할 일이 그 소송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떨지를 예측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99% 정도 명확해요. 이건 소송에서 안 된다. 법적으로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게 해주세요. 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해주세요. 당연히 이건 법에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을 강제하는 거, 특히 뭐 대표적으로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소송이 안 됩니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저희가 반드시 예측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가장 무책임한 게 그거예요. 일단 소송해보죠 뭐. 시작해보고 뭐 그때 판단하시죠. 이거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소송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결과를 반드시 예측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소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판단과 달리 소송의 승패는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해 보신 분들은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조금 어렵겠는데요? 반반일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변호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에서 그럼 어느 부분이 나한테 유리하다는 표현일까라고 하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에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표현입니다. 그거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볼 땐 질 확률이 높아서 소송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소송까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 변호사 선임료 그냥 날린다고 생각하고 수상하겠다 이런 마음이면 하세요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면은 거의 100% 진단 얘기죠. 그럼에도 사실 가슴에 한이 맺혀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변호사는 명확히 패소할 소송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주저할 때가 있죠. 원인은 두 개입니다. 그 변호사가 소송에 경험이 없거나 해서 이 소송 결과를 본인도 예측 못할 때, 명확히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권할 수가 있죠. 또 하나,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졌습니다. 이렇게 비겁함을 예상하고 권하는 경우가 있죠.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대략적인 승패를 가늠해서 당사자한테 설명을 드릴 의무가 반드시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한지, 어느 정도 패소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제3분할이 예를 들면 기여도가 넓게 잡으면 30%에서 50% 정도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도는 바운더리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소송 경험에서 오게 되죠. 그리고 변호사의 사명감, 직업 윤리의식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에 도입하기 전에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꼭 당사자한테 해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이혼소송 같은 경우 소장을 받으면 묵 떨어요. 이게 떨고 오세요. 세상에 이 남편이요, 이 아내가요, 여기 쓴 말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100% 증거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떨면서 오세요. 저쪽 주장이 다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굉장히 억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억울해할 때 변호사가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상처받으시겠죠. 그래서 변호사의 두 번째 의무, 소송을 수임하고 소송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당사자의 이 분노하는 들끓는 감정에 대해서 그걸 들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드리고 안심해드리고, 이런 역할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말하면은 안 해드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위로를 드리지 않으면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가슴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기계도 아니고 인간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당사자분들이 하시거든요. 법원도 이 역할을 하셔야 되지만 변호사가 우선은 당사자에 대해서 이걸 공감해주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사무실에 이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한두 시간씩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가신 건 좋은데, 수시로 전화하셔서 밥은 먹자, 이제 술 먹자 이러시면서 저희를 붙잡아 놓고 3시간, 4시간씩 이제 술을 드시면서 이제 하소연을 한 번은 좋은데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하면, 변호사가 이 3기업종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변호사가 하게 되죠. 그래도 끝까지 들어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사자를 위로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소송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라 요구하실 수 있죠. 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와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죠. 물론 변호사가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 내역 조회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누가 설명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가슴 답답한데 어떻게 됐지? 언제 연락 오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사건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이 더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시면 정확히 답변 드리죠. 전화하셔갖고 대략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뭘 물어보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문을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당사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저희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몇 대 몇인데요, 내지는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상대방 주장을 보지도 못했고 실제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평가도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할 수 없죠. 그거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답변 드려요. 10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실제로 2억 받은 다음에 이거밖에 못 받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까? 저희한테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정확한 재산 상황하고 그동안의 상대방 답변서 이런 부분을 다 봐야 되는데 정말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또 그에 대해서 이제 간혹 신은숙 변호사 정말 차갑다, 냉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요,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미래를 예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제가 당사자 듣기 좋으라고 감당할 수 없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변호사로서 그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들한테 상담을 갔을 때 참 변호사들 차갑다, 냉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직업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변호사를 대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저희 변호사들이요, 저한테 돈 주고 사건을 맡겨주신 분에게 정말 최선의 결과를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아서 기뻐하시는 표정을 보면요, 저희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했다라는 기분이 정말 뿌듯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손가락을 보고 이렇게 행복해 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직업적인 특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변호사는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